자, 관광학개론 13주차 주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제 날짜에 꼭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됐고요. 첫 번째 리포트, 첫 번째 동영상에는 프로슈밍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앞부분에서는 OTT 기업, 오버 더 탑, 그래서 넷플릭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1차 산업혁명은 그죠. 농사지어서 아니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2차 산업혁명은 그럼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바로 갑시다. 4차 산업혁명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초연결성, 사이버 커넥티드, 초지능화, 하이퍼 인텔리전트의 특성을 갖고 있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여기까지 하면 우리 아들만대로 하면 문과 또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 스스로를 문과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시대에는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문과예요. 문과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잠깐 옆으로 갑시다. 한동안 홈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인 적 있죠. 관공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다. 관광 쪽에 예를 들어보면 의외로 그런데 홈페이지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용객들, 유저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왜 유저가 불편하게 할까? 가장 큰 이유를 그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을 해보는데 결론은 그거죠.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은 컴퓨터밖에 몰라요. 관광 홈페이지를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건 잘해요. 그 나름대로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관광객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즉 관광객이 요구하는 그게 문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으네요. 경제학도 있어야 되고요. 심리학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학도 있어야 되고 사회학도 있어야 돼요.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는 심리학과가 없습니다. 요즘은 심리학과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문과의 전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있을수록 필요한 학문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철학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대학이 점점 취직 전 단계로 가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과도 폐과, 무슨 과도 폐과, 과가 없어지는 추세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특히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을 깊이는 아니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알고 나면 여행 상품을 기억하거나 관광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과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과목에서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하면 코워크 불러다 쓰면 돼요. 불러다 쓰면 되죠. 자, 초연결성, 사이버 커넥티드. 옛날에는 만나야 됐죠. 직접 가서. 그래서 조선시대는 편지 쓰면 편지가 전달되는데 한 달 걸리죠. 걸어가야 되니까. 또 답장 받아오는데 또 한 달 걸리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전보침, 띠디띠디 하는 거고. 그 다음 나왔던 게 전화. 그죠? 연결이 됐죠. 지금은 전화도 필요 없죠. 인터넷만 하면 전 세계 어느 곳도 단 상대방 지역이 인터넷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전 세계가 금방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연결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초진화 하이퍼 이거는 AI 생각하면 됩니다. AI는 뭐냐면 artificial 인공, intelligence 지능, 인공지능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송이 된 쿠팡에 물건을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하면 뭐 어디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탁탁탁탁 레인을 맞춰 나가는 거죠. 옛날엔 그걸 다 사람이 했는데 점점 최근의 기업들은 물류센터라는 걸 새로 만들죠. 대한통운, 뭐 쿠팡, 뭐 여러 군데서는. 그래서 아직까지 다 돼 있지는 않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상품들이 있는 그 뭐죠, 창고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가요. 밖에서 컴퓨터로만 주문만 넣으면 알아서 기계가 띡띡띡띡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뺏는 거죠. 점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적죠.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법부도 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뭐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3심 가기도 해요.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판사 나와라 하고 판사를 그냥 몰아붙여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뭘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맡기자. 그래서 모든 법조문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검토만 하게끔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최근 들은 거는 어느 지방법원에서는 하나 지금 민사 같은 경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지금 먼저 활용을 했던 거는 그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죠. 왓슨인가요? 암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사진만 보고 암을 진단하죠. 그 안에 물론 엄청난 자료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진율이 인간이 사람 의사가 하면 오진율이 예를 들어서 20%라 그러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거나 그런 경우. 근데 인공지능이 하면 3% 미만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는 모르겠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세돌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둘 때부터 이게 떴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게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왓슨이라는 암 진단 로봇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쓰여요. 그죠? 그래서 하이퍼 인텔리전스 또 사물 인터넷 그러면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야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또 야 냉장고에 뭐 있냐? 그럼 스피커가 냉장고하고 연결이 돼서 냉장고에 지금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바나나 우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연결이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몇 번 버스가 몇 분 내에 3분 이내에 도착할 예정 딱딱딱 떴잖아요. 그리고 거의 거기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서로 데이터를 교환을 하면서 가고 있다, 몇 분 걸린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교통이 얼마 막히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죠. 수시로 바꿔. 그러니까 또 집안에 청소 로봇이 있죠. 그러면 보통 때 깨끗한 데는 그렇게 모터가 많이 안 돌아가다 지저분한 데는 윙 하고 세게 돌아가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에요. 또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 ICT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정보, 커뮤니케이션, 소통, 테크놀로지, 정보하고 소통하는 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건가.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일원을 스마트 시티라고 만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스마트 관광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새로 나왔길래 주문해서 받았어요. 아직 내용은 안 봤고요. 근데 요런 과목 요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 아까 플랫폼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뭐 여행사 가이드를 할 거예요.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뭐든지 이런 게 뜬대 그러면 가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몇 년씩 걸려서 하려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든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재미있으면 그걸로 빠져들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ICT와 관광 하다가 아마 스마트 관광이라는 과목을 한 교수님 또 개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에 있는 과목 중에 제가 새로 만든 과목이 3과목이거든요. 새로 만든 과목이 3과목이에요. 자원해설, 문화관광론, 인문관광 세미나, 관광기업 창업론 4과목이나 되네요. 그런 걸 왜 만드냐고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 빨리빨리 이 아이들을 노출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만 이 아이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과 소속의 교수님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단히 훌륭한 교수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흥미를 느끼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뭐 경제, 그러니까 주식 펀드 뭐 그런 쪽이 가능할 거라고 언뜻 생각이 들면 그 분야의 책을 보는 거고요. ICT, 넷플릭스 그런 거하고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하면 또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미리 설문조사 하죠. 열이 있었느냐, 최근에 아팠냐, 어디 갔다 왔냐, 뭐 그런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입구에서 QR코드를 찍어야만 들어오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QR코드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광지에 가서, 덕수궁, 이게 뭐지? 이렇게 그 표지판에 써있긴 하죠.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문. 근데 관광객들이 그걸 잘 안 봐요. 물론 읽는 거를 점점 안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대체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그냥 읽고 있지 젊은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 들어온 것처럼 QR코드를 만들어서 QR코드에 정보를 넣는다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비추면 얘가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는 조선 왕조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시대가 될 거야. 아직까지 아무도 그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교수님 전 QR코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도전해 보는 거고요. 늘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승무원 될래요, 호텔리어 될래요, 그 다음에 컨벤션 기획사 할래요, 여행사 가이드 할래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갈 건가, 그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직업이 확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직업도 살기 위해서 변화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변화할까 고민해 보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교수님 저는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뭐 죽기보다 싫으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북유럽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 보장제.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월 많이 안 주죠. 지금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월 50만 원을 준다나 60만 원을 준 그냥 빵쪼가리 몇 개 사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는 살릴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고 살고 싶으면 좋아요. 왜 옆으로 셉니다만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유는 한 가지. 저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돈 하는 건 나쁘다고 배웠거든요. 천박하다고 배웠거든요. 현실은 안 그런데. 근데 또 하도 그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정답을 찾았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으면 부자 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서 많아서 먹고 살 고민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죠. 나는 가끔은 양로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싶다. 지금 봉사는 따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살 게 많으면 하고 싶은 날 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중에는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요즘은 답답해. 여행 가자. 여행 가시면 돼요. 하고 싶을 때. 그러고서 맨날 놀기만 하는 것도 매일 놀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지겹고요. 그게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항상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죠? 노는 것도 지겨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역사책을 좀 볼까? 평소에 직장인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때로는 교통봉사도 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돈 버세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물론 돈을 조금 벌어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의 대부분 가정이 그렇거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대부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비도 대줬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키워준 건 아니죠.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정보, ICT나 뭐 그런 게 어떻게 연결될까 고민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관광자원 해설론이라는 과목이 이제 여러분 2학년 2학기에 가면 있습니다. 관광경영학, 국제관광경영학을 전공하실 분들은 저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이거에 관한 얘기를 따로 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QR코드 만드는 법도 찾아봤거든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간단하게 국제관을 소개하는 QR코드를 만들어 보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닐 거거든요. 근데 지레 겁먹고 이거 어떻게 나는 모르는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그 QR코드를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만들고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해보면 북유럽은 코딩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코딩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뭐 그런 책을 또 사서 보니까 논리적으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게끔 그런 걸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코딩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계 언어를 바꿔야 되면 점점 코딩하는 것도 그 언어가 일반 언어로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도전을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먼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승패가 좌우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관광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측이 된대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거에는 동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속에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인가요? 구글도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1년인가 1년 반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죠. 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CEO가 보니까 재택근무하니까 모여서 할 때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놓고 다시 출근하는 시스템을 바꿔놓으니까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출근을 하고 지금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그렇죠. 출근을 하고 의상도 청바지 입고 싶고 오고 싶은 놈은 청바지 입고 오고 뭐 신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자기 스케줄에 맞게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중간 로비에 있는 뭐죠 그냥 침실 같은데 안락하게 음악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커피숍은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시간이 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코로나니까 혼자 다니고 따로따로 다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에서 나온 거죠. 혼자는 못 살아요. 그건 우리의 유전인자예요. 왜? 혼자 있어 보니까 동물들한테 잡혀먹을 확률이 높죠. 둘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야 도망가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럿이 있을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우리 유전인자 쪽에 계속 내려오는 거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였거든요. 그 유전인자가 바뀌는 건 그렇게 금방 바뀔 수가 없어요. 누적이 돼서 전달 세대를 거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몇백 년 지나면 혼자 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당분간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함께하는 유전인자가 더 우세할 거거든요. 당장은 혼행하지만 어느 순간에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강력한 외부 변수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옆으로 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거기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책들을 읽어보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로 관광학개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요. 제출 기한 딱 지켜서 그 안에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